그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오랜 디아스포라 생활에서 만들어온 뭐 계약 관습, 투자 관습 이런 게 탈무드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게 또 오늘날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하고 사업하는 창업가들에게 또 스며들어서 제도화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 투자 시스템으로도 들어간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게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성공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도 지금은 인터넷으로 마음만 먹으면 엄청 열린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걸 잘 유지하려면 또 어떤 점을 배워와야 될까?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트워크가 공공선을 지향하라. 공동선을 지향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하는 말이든지 내가 하는 행동이 다음날 신문에 나왔을 때 그게 즐거울 거냐 안 좋을 거냐, 그걸 먼저 판단하려잖아요. 네. 내 네트워크도 다른 사람들한테 권할 수 있는 네트워크냐 이 말이죠. 이렇게 가입을 하게끔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는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주제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은밀한 이런 N번방 이런 거 같은, 절대로. 음성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공동의 비전이나 목표, 그리고 사회에 도움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더 열린 네트워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연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부합돼.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전체의 성장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그러한 금전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문화 동아리를 한다거나 뭐 독서 동아리를 한다, 너무 의미에만 하다 보면은 그 영속성을 갖기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재미와 의미가 같이 있어요. 유대인들 공부하는 거 보면 절대 혼자 공부하지 않고 친구와 같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하는 게, 어떤 친구 간의 우정에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식의 습득하고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연대를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재미도 있고, 어떤 이러한 식의 연대를 해야 그게 좀 영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린 네트워크가 협력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초협력자라는 책 감명 깊게 읽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이기적인 인간으로 보고 경쟁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물건,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고, 반대로 행동경제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과 연대가 우리의 그 DNA이지. 그래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이나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누구나 협력을 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뭐랄까요, 이기심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협력이 깨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안에 과자가 있다. 원래는 5개가 5명씩 하나씩 나눠 먹으면 되는데 한 사람이 3개를 가져갔다. 그럼 나머지 4사람은요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걸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협력이 이루어지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잘 되잖아요. 이런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내려면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들이 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또 하나의 그 인간 간의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또 나도 그 사람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줄 때 서로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반칙을 하는 경우, 욕심을 부린다거나 아니면은 나만 좋고 상대방은 피해를 입히는 제로섬 게임이 되면 어렵거든요. 이런 원칙들만 잘 지켜진다면 협력 사회는 쉽게 이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사람은 항상 그 안에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눌러줘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토라의 가르침, 계명적으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욕심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계속 훈련을 통해서 또는 습관을 통해서 눌러주고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율법으로 돼 있어요. 그것만 잘 받으면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잘 성장하도록, 쉽게 말하면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남이 잘 되게 하면 그 사람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나를 또 성장시키는. 그래서 천국과 같은 그런 소사이어티, 그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노어 오스트롬 교수가 평생 그걸 연구했잖아요.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현상들이 인간 사회에 다 있는데, 사실 공유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거는 항상 망가져요. 근데 그게 안 망가지게 잘 규제하는 제도가 잘 된 사회들이 있어서, 그 디테일한 제도들의 핵심이 뭐냐, 그거를 계속 연구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면
되면은 잘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줬는데요. 그게 이제 그 중간에 개입을 국가가 해주는 거죠. 네. 터키의 어떤 공유 수면에 고기를 넘은 어부들이 남획하니까 고기가 다 이제 더 이상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공동체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물고기들이 새끼를 낳는 그 알을 까는 그런 시기에는 잡지 말고 또 어느 정도 인치가 안 되면 놓아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족 자원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회가 계속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협력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자기 혼자 잘 살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되고 그 안에 조합이 있으니까 또 조합 안에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잘 지켜가야 된다. 그게 공유지 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이 네덜란드에서 청어를 가지고 유럽 시장을 장악할 때 한 게 제일 먼저 만든 게 청어 품질 관리 협회를 만들어. 그래서 우선 그물코의 크기서부터 딱 정해. 아, 진짜 디테일이다. 네. 작은 고기는 잡을 수 없게끔. 네. 그러니까 그물을 작은 고기는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끔 이걸 딱 정해.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것만 잡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소금에 절어서 나갈 적에도 아주 균질한 품질이 나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그 협회에서 출하되는 그 절임청어는 그거는 믿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때 한자 상인이 유대인들한테 패해가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런 식으로 그 친구들은 뭐를 하면 꼭 독점을 해. 네. 그런데 독점을 하되 잘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속이지 않고 정도로 그 다음에 고객들을 위한 어떤 그런 서비스 정신으로 그러니까 그 외에 사실은 유럽의 길드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 파괴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현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고객 만족을 시킨 거야. 네, 중세 때서부터. 최고급 퀄리티의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의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뭐 길드가 아무리 강해도 그걸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은 걸 해요. 근데 유대인들 이야기 중에 이게 있어요. 한국 목사님이 미국에 건너가서 처음에 잡은 일이 그때 당시에는 청소업이었다고 네. 해요. 청소업에서 한 건물을 맡겼는데 그 건물이 하필 유대인 관리자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밤에 이제 보통 청소를 하잖아요. 그 청소할 때 끝날 때쯤 그 사람이 한번 돈대요. 도는데 하얀 손수건에 하얀 장갑 딱 밑에 놓고 네. 타일 바닥에 그 구두 뒤꿈치로 이렇게 비빈대요. 그게 때가 안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그런데 그렇게 딱 비비고 나서 보여주면서 이게 청소한 거냐고. 그리고 청소 안 할 건데 잘 안 하는 것만 이렇게 쓱 더듬으면서 먼지를 쓱 보여줘요. 이게 청소한 거냐고. 좀 고약한데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몇 달을 그렇게 하더래요. 네. 매번 와가지고. 그래도 나중에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다 체크해가지고 다 하는데 보통 그냥 다른 건물은 2시간 정도면 다 한대요. 네, 같은 인원에. 네. 여긴 4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죠. 네. 두 군데 가서 돈을 2배로 벌 수 있는 건데 못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한 6개월쯤 그렇게 시달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총으로 쏴 죽이고 싶더래요. 유대인 관리자를. 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유대인 관리자가 부르더래요. 그분이 이제 김 목사님인데 네. 미스터 킴 요즘 청소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어. 오.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건물이 10개 있는데 다 줄게. 와우. 당신이. 예. 일단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물량으로 몰아주네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가나 이 건물 주인들이 많아요. 돈 되는 건물은 다 유대인 치고 있어서 그렇다 한번 이렇게 눈에 들면 정말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래갖고 또 망한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처음에 한번 선택을 받았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쌓이니까 이제 골프 치러 다니시고 이제 아. 그러다 보니 퀄리티 떨어져. 바로 잘려요. 안 봐줘요. 예, 뭐 무역업계도 유통을 잡고 있는 큰 바이어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이야. 그래서 유대인하고 일단 계약을 맺으면 그 사람들이 가격 경쟁에 그렇게 금방 상대방을 바꾸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품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은 그건 네네. 그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신뢰관계가 한번 형성되면 잘 안 바꿔요.
이제 저게 특별히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확장되기도 쉽고 원래 큰 규모로 사업하던 사람들이라 한번 그 좋은 사이클에 들어가면 엄청난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열린 네트워크로 함께 성장하라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나의 성장과 타인의 성장을 응원하라라는 햇세드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현명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라 이런 얘기도 해봤고, 신뢰관계 얘기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기서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 편에 저희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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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